김재구TV 김재구입니다. 진교 의원이 10일 날 연다고 하는데요. 진교 의원이 그거 그만 접고 9일 날 추미애 장관 사퇴하고 국민 좀 그만 괴롭혀 주세요. 아니 추미애 장관이 왜 이번 개각에서 유임이 됐겠나를 생각해봤습니다. 마지막 임무 완수 때까지 경질이 유예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죠. 그리고 마지막 임무란 무엇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검사 징계위원회의 검찰총장 해임 결과를 대통령께 진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징계위원회 구성과 진행 그리고 사후 처리가 녹록지 않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배진영 대변인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그러나 추 장관이 지금껏 해치운 일에 비하면 별것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추 장관은 대통령께서 임명한 한 공무원을 유력한 대권 후보로 등극을 시켰다. 누가? 추미애가. 지금 뭐 우리 윤석열 총장님 대권 1위 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님 정치 안 한다고 그거 하지 마라. 여론조사 하지 마라. 계속 그러는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민주당 정치 검사 욕심이 있어서 그거 여론조사 하지 마세요. 해서 않는다. 2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대표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또 같이 맞장구 쳐줍니다. 그러니까 정치 평론가들이 아니 국민의힘이 뭐 여당 이중대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준표 형님, 홍준표 씨가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참 웃긴다. 그리고 추미애가 없었다면 지금의 윤석열 총장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추미애 고마운 사람이에요. 김재구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또 다른 의미의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실천을 했다? 추미애가 없었다면 검사들은 정권 반대편에서 하나로 똘똘 뭉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배진영 대변인. 이젠 다행히 대통령이 징계의 관련해서 꼼꼼히 가이드라인까지 주시고 새로 온 법무부 차관도 문제 없다며 자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용구? 참 이들의 그 작태가 하는 행태가 사람 잡아요. 그리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니까 힘이 날 법도 하다. 추미애 그리고 차관, 법무부 장관, 차관. 그런데도 거사 일은 하염없이 뒤로 계속 밀고 있다.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누가 추미애 장관, 이용구 차관 말을 듣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방어의 기인은 평등하게 주어졌는지, 징계의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해임의 목표로 한 결과는 정의로운지 국민과 역사가 똑똑히 지켜봐서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그 징계위원이라는 것이 쉽게 안 될 겁니다. 자신이 없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도 지금. 그래서 만약에 10일날 징계위원회가 그게 잘 소집이 안 되면 9일날 추미애 장관은 자괴감이 들어서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접으면 돼요. 징계위원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끝까지 그 하려고 하는 그 심보 그게 국민들 더 한심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배진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네요. 2021년 예산안이 지난주에 통과가 됐다는데 헌법을 지키며 제 날짜에 통과된 것은 6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도 있네요. 예. 그리고 대통령은 협치의 결과에 감사한다고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도 제1야당 대표에게 고맙다고 또 인사까지 했다네요. 이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찬성해주면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100에서 99%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국민의힘의 예산심사의 제1원칙은 국민이었다. 코로나19라는 국민적 위기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도 예산이 늦지 않게 집행하도록 한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말하는 배준영 대변인. 그리고 이번 주에 정기국회가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제1야당의 협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답은커녕 맹공만 퍼붓다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네요. 계속 싸우고 물고 뜯어지고 물고 뜯고 월월 이 개싸움하다가 끝난 그런 국회. 대통령은 지난 4일 구체적인 법 이름들을 못 받고 구체적인 시한까지 못 박으면서 법안 처리를 종용했었죠. 여당에서는 막 바빴죠. 예. 그리고 여당 대표도 미래 입법 과제로 15개 법안들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몇몇 상임위에서 밀어붙이기 추태가 횡행했죠. 지난번처럼 마파람에게 눈 감추듯 금방 해치우겠다는 저의가 읽혀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졸속 입법이 재앙을 낳는다는 것을 지난 임대차 3법 날치기 통과 후 뼈아프게 겪고도 또 이런 짓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정권의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러면 가속 페달까지 밟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나? 지금 저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정권 말기 후 일상적인 새로운 청사진이나 개혁 드라이브는 성공한 적이 극히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 남은 기간에 성과를 내기를 원한다면 야당과 함께 한 번쯤은 그리고 협치하고 머리 맞대고 토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김재구는 성질이 난다. 지난 금요일 날 말이죠.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대표가 간담회에서 공수처장 임명은 원내대표 간 합의 처리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었어요. 의장이 뭐 될 거다 이렇게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양당 간의 협치가 다시 안 됐어. 이제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되면 좋죠. 이번 주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화답을 해서 와야 되는데 배준영 대변인 말이 그런데 협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협치를 당신들이 너네들이 실천을 해달라. 그럼 우리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배준영 대변인. 그런데 이게요. 지금 저들이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일방 통행입니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그냥 발 맞추고 나아가자 앞으로 가자 이겁니다. 그리고 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각이 참 묘하다. 시기와 대상이 진짜 묘하다. 이번 개각은 국민이라는 수요자 위주가 아니고 정부라는 공급자 위주로 개각을 했다. 이게 국민을 위한 개각인가? 국민이 절실한 시기와 대상이 아니라 정권의 편리한 시기와 대상의 개각을 단행했다고 그렇게 보는 국민의힘. 행정안전부는 선거관리주무처잖아요. 그런데 내년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는 정권의 명운이 달린 그런 선거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별 교체 요구 없던 장관을 그냥 경질해버리고 친문 핵심을 완전히 투입해서 전선 배치를 한 대통령의 의중이 뭘까요? 울산 선거 사건의 명령은 그것은 대통령께서 뭐 했고 안 했고 그거 중요하진 않지만 이번에는 공정선거 관리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그리고 개각 발표에서 청와대는
돌파력을 언급했는데 도대체 공무원이 무엇을 돌파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토부 장관 그리고 국민 생활 이런 거 어떻게 다 이끌어갈지 걱정되네요. 사실상 지금은 부동산 정책의 대변환이 꼭 필요한 시기인데 국민들은 정말 암담하지요. 개각도 이렇게 쉽게 그 선거 전략형으로 개각을 한다? 이것은 참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이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합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부. 오히려 규제 강화 정책의 본산인 김수현 사단의 핵심을 다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저번에 청와대 대변인 했던 김수현. 그동안 24번의 대실패를 그렇다 치더라도 김현미 시즌2가 안 되길 우리 국민의힘은 바랄 뿐입니다.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변인. 그런데 사실은 바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견제하고 그냥 싸워줘야 돼요. 너무 약해. 약해. 청와대는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겠다는데 도대체 기존 정책에 무슨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효과 없었어요. 대통령은 다 잘 되고 있다. 대한민국 이제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서 선진국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지 않나. 참 무엇을 보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선진국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복지부도 분발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왜? 방역과 경제 사이에 갈대같이 흔들리는 정부에서 소신있는 말뚝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소신있는 말뚝이 되나? 흔들리는 정부에서 내임덕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방역을 정치로 풀지 않도록 복지부는 유념을 해라. 그리고 여성가족부도 전임 장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개각해서 들어오는 부처 장관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힘이 없어요. 내일 모레면 뚝뚝 떨어지지 20%까지 와. 무정부 상태야. 뭐를 해? 개각을 왜 해? 그대로 하다가 국민한테 회초리나 맞지. 서울 부산시장의 성 관련 사건 때 입 한 번 제대로 뻥끗하지 못하는 부처의 존재 그 이유가 있겠는가? 그동안 아무 소리 못했던 그런 여성가족부 그거 가족부 없애버려. 있으면 있으나 마나야. 돈만 나가. 우리 세금이 다 들어가 거기에. 화딱지 나요.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때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들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번에 임시국회 때 청문회를 할 겁니다. 철저히 검증하세요. 그래야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나마 임기 남은 거 1년 정도 남았죠. 이번 개각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담는 사후정 개각이라 했지만 내정자들까지 사후정이 되면 그거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의 철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국민의 힘에서 확실하게 그리고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도 같이 합세하고 정의당 합세해서 이번엔 검증할 때 확실하게 검증하세요.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다시 꼼수를 썼어요. 또 개각을 했어요. 또 임시 땜빵 했어. 또 개각 헌대잖아. 2차 개각. 그때는 추미애가 9일날 사퇴를 안 하면 대통령이 직접 추미애를 경질할 것입니다. 100%입니다. 네, 추미애 경질 기대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